날씨가 꽤 더워졌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오늘이 3차시인데 2차시까지 들어보셨는지 걱정도 됩니다만은 오늘은 또 수필 한 편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그림에 어머니 사진이 올라 있는데요. 짐작하시겠죠? 오늘 수필에 어머니가 등장하는구나. 우리들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소풍이라는 수필은요, 2015년도 경북일보 문학대전에서 응모작 1300편 중에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수필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작품들을 꼭 읽어보셔야 되고 시간 되시면 베껴쓰기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소재를 우리가 갖고 쓸까? 선생님, 나 글을 쓰고 싶은데요. 나는 쓸거리가 없어요. 뭘 쓰라고 차라리 가르쳐 주세요.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내 마음속에 뭔가 자리 잡은 하나가 있는데요. 소재 찾기에 가장 중요한 것, 현재 내 의식 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고 맴도는 문제, 그것이 바로 글감이고 소재입니다. 나는 쓸거리가 좀 시시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글감은요,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에서, 멀리가 아닌 가까운 곳에서, 대단한 소재가 아닌 허접한 것에서,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나의 이야기에서 소재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필을 읽어가시다 보면 단락이 나눠져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요, 어디에서 문단을 띄어요? 작가들이 다 의도가 있어서 단락을 나눕니다. 자, 단락을 나눈 것은 현재 이야기를 하다가 과거로 돌아간다. 시제가 변할 때 단락을 띄웁니다. 지금 내 동생 이야기를 하다가 언니 이야기를 한다. 이야기가 바뀔 때 단락을 띄운다는 것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글은 현란하지 않습니다. 난해하지 않습니다. 말하듯이 쉽게 쓰는 것. 내 친구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면서 이야기하듯이 쓰는 글이 가장 편한 글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학생이 읽어도 어렵지 않는 글, 이렇게 편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뒤 문장이 유기적이고 연관이 되어야 된다. 갑자기 A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B 이야기로 넘어가 버리면 독자가 혼란이 옵니다. 유기적이고 연관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문장이 삐걱거리지 않는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앞에 문장은 뒤에 문장을 끌어주고 뒤에 문장은 앞에 글을 받쳐준다. 그래서 서로 연관되고 소통이 되어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수필을 이미 한번 읽어보셨다고 믿고 천천히 한번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소풍 한정미. 우리들은 다 소풍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의 소풍 경험을 이 사람은 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소풍에 대해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엄마라는 소재를 잡아서 아주 좋은 옷을 입혔지요. 자, 첫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2차 시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하늘이 내려다 준다. 그 정도로 쉬운 문장이 아니다. 잘 생각해야 뒤에 글이 술술 풀려간다는 이야기죠. 집 앞 등산로에 벚꽃이 활짝 폈다. 335 짝을 지은 가족들이 나들이 행렬에 나도 발걸음을 올려놓는다. 앞서가는 아이 엄마의 손에는 도시락이 들려있고 아이의 웃음이 눈에 들어온다. 봄바람을 잡으려는지 아이는 저만치 먼저 뛰어가다 뒤돌아서서 엄마를 부른다. 자, 이것을 바로 문학적인 충격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뛰어가다가 뒤돌아서서 엄마 부르는데 이 작가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가 있었지. 그래서 단락을 띄어서 직접 화법으로 엄마 이렇게 불러봅니다. 자, 큰 따옴표 소개를 직접 화법이다. 과거를 부르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그 다음에 단락을 띄어서 행복한 나들이를 하는 가족을 보니 뭉게구름 사이로 고이 간직했던 그리움 하나가 피어오른다. 단락을 나눈다는 것은 시제가 변할 때, 현재에서 과거로 갈 때 단락을 뛰어넘는다고 했죠. 그래서 엄마? 그리고 단락을 띄어서 적어갑니다. 자, 그리운 지난 시간을 불러옵니다. 과거의 엄마를 확 끌어오는 거지요. 김밥을 싸갈 수 있을까? 작은 따옴표 속에는 나의 생각을 말합니다. 과거에 우리 집 형편은 어려운데 나도 김밥을 싸갈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것을 한 줄에 넣어줬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요. 술과 도박에 빠져있던 아버지에게 집은 안중에도 없었다. 아버지 이야기를 살짝 했습니다. 그러면 짐작이 가겠죠.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를 지지부진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한 줄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했죠. 쪼들렸고 우리 집은 쪼들렸고 엄마의 부업으로 근근히 하루하루를 견뎌나갔다. 사남매 맞이였던 나는 형편을 잘 알고 있었다. 어린 나이였지만 철이 나는 일찍 들었다. 저도 시골에서 보면요, 부잣집 아이들보다는요 조금 형편이 어려운 집 아이들이 철이 빨리 듭니다. 눈치도 빠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갈지 생존 욕구도 강합니다. 이 큰 딸로 태어난 이 작가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제를 바꿨죠. 단락을 바꿔서 드디어 봄소풍을 가는 날이 다가왔다. 엄마는 이제 김밥을 쌉니다. 김밥 속에는 단무지와 달걀 지단이 전부였다. 그런데 동생들이 엄마 나도 먹고 싶어요. 그런데 얼씬도 못합니다. 엄마가 언니 소풍 가서 거기서 같이 먹어야 되지. 얼씬도 못합니다. 자, 속도감이 있지요. 반 친구들과 어울려 도심의 공원으로 소풍을 이제 갑니다. 과거 속이죠. 과거 속이 현재 이제 소풍날. 공원 입구에 다다르자 저 멀리 엄마가 보였습니다. 동생 한 명은 없고 양손에 동생 둘의 손을 잡은 채 엄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땅바닥에는 도시락을 싼 보자기가 놓여 있습니다. 다른 엄마들과는 달리 우리 엄마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나는 몸을 숨기고 말았습니다. 너무 창피하죠. 등에 업고 양손에 잡고 김밥 싼 거는 바닥에 놓고
나를 기다리는 엄마를 내가 먼저 봤다고 생각을 하고 살짝 숨어버렸지요. 엄마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엄마의 모습을 이제 말해줍니다. 까맣고 동생을 등에 업고 손잡은 모습이 부끄러웠다. 엄마는 몸을 숨기는 나를 보지 못했다. 이것은 지 생각이에요. 지가 엄마를 못 봤다고 생각을 했지 엄마는 이미 딸을 봤습니다. 소풍 가서 왁자지껄한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아무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엄마와 동생들 때문에 그 생각이 종일 머릿속에 박혀 있지요. 초라한 엄마가 너무 부끄러웠죠. 자, 이쪽에요. 소풍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생들은 곤히 낮잠을 자고 엄마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엄마와 나는 벙어리 마냥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 후부터 엄마는 소풍에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 내 마음속에 얹혀 있지요. 자,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또 단락을 띄웠죠. 그렇게 봄이 오가고 지금처럼 첫 단락에서 봄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어느 봄날 몸이 허약했던 엄마는 아버지로 인해 애를 태워서인지 병마를 겪었다. 좀처럼 병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엄마는 이제 병원에 이제 들어가 계시는 거죠. 자, 한동안 병원에서 엄마가 지내는데 토요일 오후에 간호하던 동생과 교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많이 성장한 내가 엄마를 찾아갑니다. 엄마는 병실로 들어서는 나를 보자 난데없이 병원 뜰에 꽃이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 소원대로 휠체어의 어머니를 모시고 밖으로 나가지요. 건불처럼 가벼운 엄마를 휠체어에 싣고 밖으로 나왔다. 엄마는 깊은 숨을 들이키며 봄을 마셨다. 문학적인 표현 좋죠? 바람 한 점 들어와 야인 어깨 위로 꽃비를 떨어뜨렸다. 벚꽃잎이 날리니까 비가 내린 것 같았다. 꽃비. 엄마는 오랫동안 지그시 눈을 감고 미동조차 않았다.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꽃을 보니 마치 소풍 온 것 같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흐뭇해 하셨죠. 물끄러미 바라보는 나에게 엄마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말씀을 하십니다. 정미야, 엄마는 그날 너를 봤어. 큰 따옴표 속에 직접 화법이 아주 장황하지 않고 아주 짧게 써져 있죠. 서로 알고 있지만 엄마가 지금까지 30년 세월을 덮어준 겁니다. 휠체어를 잡은 나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어머나, 엄마가 나를 못 본 줄 알았는데 보셨구나. 못난 부모 만나 마지로서 고생한다며 마음에 담아두지 말란 말을 엄마는 덧붙였다. 누구보다 내 마음을 안다며 링거 꽂힌 손으로 더듬어 떨고 있는 내 손을 잡았다. 소리 없는 나의 눈물이 맞잡은 두 손 위에 떨어졌다. 자, 엄마는 떠나시려고 정리를 하시는 거죠. 내가 떠나기 전에
저 아이 가슴속에 응어리를 풀어줘야 되겠구나. 이게 엄마죠. 자, 문득 왔다 사라지는 봄날처럼 그해 여름에 엄마는 우리 곁을 떠나갔다. 나는 가슴을 움켜잡고 엄마를 떠나보내지 못했다. 손 내밀 곳 아무데도 없이 우리 남매들은 세상으로 내던져졌다. 자, 엄마는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나의 현실로 돌아오는 거죠. 자, 완전한 현재로 돌아와서 30년이 지난 지금 또 단락을 띄어서 말을 하죠. 나에게 매년 돌아오는 봄은 봄날이 아니었다. 엄마가 없는 봄날. 자, 그런 상처가 있었던 봄날 늘 떠오릅니다. 자, 강물이 흘러가듯 아픔도 저물고 차츰 봄이 봄으로 다가왔다. 시간이 흘러야 천천히 잊혀져 가는 거죠. 숨막히게 아름다운 봄날이다. 엄마랑 다시 한번 소풍을 가고 싶다. 그렇지만 엄마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단 10분만 엄마가 돌아오실 수 있다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 놓고 일단락에서 쪼르르 아이가 뒤돌아보며 엄마 불렀던 그 충격에 내가 이 글감을 시작을 했죠. 건졌죠. 그래서 다시 또 처음으로 이야기가 연결을 합니다. 아이가 쪼르르 달려와 엄마 품에 안긴다. 품에 안긴 아이가 푸른 하늘을 쳐다본다. 아까 그 아이죠. 나도 고개를 든다. 고운 우리 엄마만큼이나 높고 푸르다. 자, 그래놓고 또 한 번 엄마 단어 속에 엄마 미안해요. 감사했어요. 고마워요. 죄송해요. 이런 미련과 상처, 아픔을 다 비벼서 넣는 단어 엄마 이렇게 한 언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를 합니다. 나지막히 불러본다. 엄마보다 나이를 더 먹고 주름이 더 잡힌 나를 알아볼까? 저 세상에서 엄마가 나를 알아볼까? 난데없이 새 한 마리 날아와 벚나무에 앉는다. 오랜 시간 마음에 두고 있는 나를 알고 있었듯이 분명 지금 나의 모습도 우리 엄마는 알아보리라. 바람에 뭉게구름이 밀려간다. 이 작가가 지금 소풍의 바깥에 이제 벚꽃을 보면서 하늘을 보고 뭉게구름이 밀려간다. 이 좋은 봄날 함께 소풍 가자며 손을 뻗어본다.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한테 엄마 꼭 한 번만 같이 소풍 가면 안 될까? 나의 손에 힘이 가해진다. 엄마와 마지막으로 잡았던 그 손이다. 나무에 앉았던 새가 포르르 날자 머리 위로 벚꽃이 떨어져 내린다. 아주 마지막 한 줄은 소설적으로 마무리를 잘 했죠. 그래서 진짜로 글 잘 쓰는 사람은 현란하거나 화려하지 않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락 나누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풍을 보면서 엄마라는 소재를 하나 잡아서 옷을 잘 입혔다. 적당하다. 아주 잔잔하다. 이런
우리 수필을 한 편 읽으면서 나는 과연 우리 엄마한테 어떤 존재였던가. 앞뒤 문장이 이렇게 연관성이 잘 되어서 삐걱거리지 않아서 우리가 읽는 독자가 아주 편안하지요. 장점으로서는, 이 작품이 장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요.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사전에서 쉽게 풀어서 쓰셔야 됩니다. 특히 한자어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한자어 우리말로 풀어서 쓰시면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교도소의 수인들이요, 신부님, 스님, 목사님들이 늘 교도하러 이제 가십니다. 이제 가셔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단어를, 아름다운 단어를 하나씩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요, 꽃, 사랑, 형제, 고향, 친구 많이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수인들이 가장 많이 감동하면서 눈물 흘리는 단어가 어머니라는 단어랍니다. 어머니라는 말 앞에는 모두가 고요해진다. 그래서 오늘은 소풍과 엄마에 관한 수필 한 편을 해봤는데요. 어머니라는 존재에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자기를 낳은 여성, 나를 키우고 젖을 먹인 여성. 그래서 우리들은 어머니를 다른 말로 대체할 만한 어떤 말이 없습니다. 엄마, 어머니,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신 한 사람, 엄마. 오늘은 어머니에 대해서 소풍을 소재로 삼은 수필 한 편을 해봤습니다. 제가 가끔 목이 조금씩 목이 메여서 들으시기 조금 거북했겠지만 제가 감정을 억제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소재로 4차 시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편안히 잘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